그래, 빨죠? 끌고 가네, 이번에는. 끌고 갔어요, 밥을. 이렇게 끌고 가는 경우는 처음 입질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올라오다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챘습니다. 밥을 살짝 눌렀더니 밥을 먹죠, 바늘을. 오늘도 역시 제가 바늘 빼기 사용하겠습니다. 너는 절로 가라, 너 아니다. 고기들이 힘이 좋아서 바늘 빼기 갖다 대는 순간 쳐댑니다. 요란하게. 자, 이번에는 찌가 지금 덜 올라오는 거는 너무 지금 상황은 너무 민감한 것보다 약간 무거운 게 나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찌를 살짝 올릴 겁니다, 제가. 볼까요? 이제 집어 단계거든요. 집어 단계를 위해서 3cm 정도 제가 올릴 겁니다. 입질이 또 달라집니다. 지금 살짝 유속의 영향을 받는 듯해서 찌를 살짝 올리면은 3cm를 올리면 0.1만큼의 무게를 더한 것과 같습니다. 찌를 내놓으면 그냥 대략적으로 0.1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어밥은 유인밥보다 약간 작게 달죠. 그리고 한 번 더 눌러줍니다. 중간에서부터 풀어지라고 하는 거죠. 이 밥은 들어가면 풀어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누르는 압축 강도에 따라서 풀리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자, 두 개를 조금 아까보단 작게 해서 조금 더 눌렀습니다. 풀리는 속도가 다르죠. 찌도 3cm 올렸습니다. 아까 고기가 중간에서 털더니 털린 것 같습니다. 밥이 고기가 따먹은 걸 털렸다라 그러죠. 낚시 용어로 밥이 털렸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크게 달겠습니다. 집어를 하면서 끌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고기들을 방어하면서 들어가는 방법, 후레아 기법이라고 얘기했죠. 자, 보여드릴게요, 다음번에. 지금 고기들이 뜬 것들이 고기를 밥을 먹고 있어요. 이럴 땐 덜 던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 덜 던지면은 원했던, 이거 보십시오, 받아먹죠. 이렇게 받아먹습니다. 예. 자, 이럴 때 쓰는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입질이죠. 바늘 하나는 주둥이, 나머지 바늘 하나가 몸에 걸렸네요. 요거 재밌게 생겼죠? 빼돌이입니다, 빼돌이. 북한말로 빼돌이가 뺀질이라는 소리라네요. 저는 뺀다고 빼돌이라고 이름을 정했는데 사전을 뒤져보니까 북한말로 뺀돌이, 뺀질이를 빼돌이라고. 그러면 여자가 뺀질뺀질하면 뭐라 그럴까요? 빼돌이니까 뺀순이죠. 거기다 순자 붙이면 여자죠. 그래서 북한에서 여자가 뺀질거리는 걸 뺀순이라 그러고, 남자가 뺀질거리면 빼돌이라고, 빼돌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자, 밥을 좀 세게 하고, 후레아 기법 설명해 드렸죠? 이번에 후레아로 한번 먹히나 한번 봅시다. 밥을, 생가루를 여기다 넣거나 또는 손에다 대고 묻힙니다. 이렇게 박아줍니다. 여기다 이렇게 박아줘요. 밥을 대신 조금 세게 눌러줘요. 빨리 떨어지면 안 되니까. 자, 이렇게 붙었어요. 무침의 기법인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위에서부터 그 건탄으로 들어가 있는 큰 입자의 어분이 퍼지면은 저 고기들이 그거 먹느라고 안 따라 들어와요. 그걸 해서 자기 방어 수단으로 후레아 기법이라고 이름을 썼습니다. 헬기가 뒤에다가 번쩍번쩍번쩍 불 쏘고 가는 거 같죠. 미사일 안 맞으려고. 그런 식으로 피레미를
내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러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시자고요. 처음에는 좀 붙는데 본 밥은 그대로 들어갑니다. 건드렸죠? 건드렸죠? 지금 고기들이 건드려서 그래요. 근데 거기 떠 있는 고기가 따라가질 않잖아요. 왜일까요? 그런데 그거 먹느라고 여기 본 밥을 건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붙인 이름이 후레아 기법. 헬기가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서 뒤에다가 열폭탄을 터뜨리죠. 탁탁탁탁 터뜨리면은 미사일들이, 열추적 미사일들이 그거에 맞아가지고 헬기가 피해를 막는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걸 후레아 방어라, 후레아 기법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죠. 피레미를, 잡어를 또는 뜬고기를 방어하는 방법. 생가루는 펠렛 형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건조된 상태에서 물에서 올라오십시오. 보십시오. 밥이 들어갔잖아요. 아까는 아예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지금 밥이 들어가가지고 계속 꾹꾹 누른 거예요. 더 세게. 밑에 있는 고기들이 따라 들어와요. 또는 위에 있는 고기들이 밑에서 그 마른 펠렛은 물에 들어가면 살짝 뜹니다. 살살 떠올라요. 그러면서 위에 있는 고기들이 그걸 따라 들어오는 효과를 보는 겁니다. 두 가지의 효과를 다 볼 수 있습니다. 안 될 때 그렇게 해보시면 분명히 효과 있습니다. 우리말로 표현을 하면 무침 기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건 이제 미끼의 개념 쪽에서 접근한 것이고, 방어 쪽을 하려다 보니까 용어를 보니까 군사 용어로 후레아라는 법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후레아 기법, 후레아 미끼 운용술. 가끔 뜬고기가 많이 달라붙는다, 피레미 잡어들이 많이 달라붙는다 할 때 밥이 들어가게끔, 찌가 서야 되는데 서지 못하니까 밥이 들어가게끔 해주는, 겉에 묻혀주는 밥, 펠렛. 그 중에서 파워 펠렛이 가장 효과가 좋고, 어분도 좋습니다. 그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막 거기서 따먹지 못하게 밥을 딱딱하게 붙이는 방법도 있지만, 또는 동글동글하게 해서 콩알로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겠습니다. 자, 이제는 미끼밥 들어가면서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이제는 6번이 들어갔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갔을 것으로 보고, 한쪽 밥은 크게 좀 세게 누릅니다. 치대지에 세게 눌러서 바늘을 심고 마른 가루에 씌웁니다. 후레아 기법입니다. 이건 파워펠렛 대립을 묻혀서 꾹 눌러줍니다. 그리고 한쪽 밥은 치대서 은행알 만하게 답니다. 위를 말아 올려서, 미끼입니다. 이제 말아 올려서 이렇게 씁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밥을 많이 주는 방법은 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니까 밥은 많이 주셔도 돼요. 계속. 그러면 되는데, 그건 이제 효율적이지는 못하죠. 자, 고기들이 건드렸는데 들어가잖아요. 그게 터지는 밥이 있어서 그래요. 터지는 밥이 상층에서 그 고기들을 못 따라 들어오게 하고 있어요. 그러고서 미끼는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안으로. 자, 이제 밑에 고기 붙었습니다. 이제 미끼밥을 하나 달았기 때문에 입질 들어올 겁니다. 또 입질을 좋게 하는 방법이 바늘의 호스를 낮추는 방법입니다. 지금 6호인데요. 5호로만 낮춰도 입질이 패턴이 확 바뀌어 버립니다. 바늘이 작다는 얘기는 미끼도 작아진다는 뜻을 내포하죠. 바늘은 작게 달면서 밥은 크게 다는 것은 집어밖에 안 됩니다. 입질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자, 미끼밥, 입질 미끼 첫 번째 밥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올림 낚시를 즐기는 분들은 고기를 많이 잡기보다 멋있게 잡기를 희망하시죠. 근데 이거 밥을 바로 물어버렸습니다. 들어가지 못하게 뜬고기가 많아서
물론 찌가 안 올라오면 답답한 마음도 생기지만 그거 역시 낚시의 하나의 단계이니까요. 고기가 워낙에 떠서 이제 저걸 잘 유도하고 바닥에 꽂히기 시작하면 찌 방방거리고 올라옵니다. 그게 힘들어서 그렇죠. 뚝 끌고 들어가네. 낚싯대 3칸대 이상 사용하실 때 힘쓸 때 너무 끝을 잡고 하시면 팔 아파요. 인대 늘어나는 원인이 돼요. 지금과 같이 이렇게 팔꿈치에 대시고 여기를 잡으시면은 힘도 덜 들고 제압도 잘 되죠. 그냥 손목에 힘만 하면 팔 무진장 아픕니다. 이렇게 줄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손가락으로 한번 감아서 이렇게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잡으시면 손 안 다칩니다. 잘못하면 손 다치십니다. 야, 오늘 입질이 영 시원치 않다. 천상 밥을 크게 쓰려면은 이거를 처리를 해서 못 따라 들어오게 해가지고 해야 돼. 밥을 크게 쓰면 그제서야 입질이 들어오는데 원하는 입질이 안 들어와. 은근히 찌만 움직이지. 자, 이번에는 그 떠 있는 고기들을 제어한다는 젤로담 그린입니다. 잡어 퇴치제, 일명 잡어 퇴치제인데 잡어가 아니라 뜬 고기를 통제합니다. 찍어서 이렇게 이겁니다. 녹색 잡어 퇴치제 하면은 고기들이 쭉 빠져버립니다. 표층에 있는 고기들이 뭐야? 그리고 빠져나갑니다. 그럴 때 얼른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죠. 물론 다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들어가죠. 고기가 안 따라 들어오잖아요. 그 밑에 있는 고기들은 그거 주워 먹을 거죠. 올라오죠. 그 보십시오. 바로 효과가 나타나죠. 그게 위에 따라 들어온 쓸데없는 고기들이 없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효과가 나타납니다. 바로 찌가 거의 다 올라왔죠. 다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무시할 수 없는 효과입니다. 손가락에다 한번 감아쥐고, 고기 얼마나 급했는데 두 반을 다 물었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는 집어를 하는 것보다 미끼가 그대로 붙어가니까 그냥 은행알보다 좀 크게 해서 좀 세게 누릅니다. 세게 누르고 붙여대고 밑에 고기가 있으니까요. 똑같이 답니다. 좀 은행알마다 조금 크게 해서 동글동글하게 하고 바늘을 심어 놓고 더 눌러줍니다. 더 주물러줍니다. 이 밥은 잘 풀어지는 밥이니까요. 그 녹색 젤르다에 이렇게 퐁당했다가 던져줍니다. 아까 제가 물을 조금 덜 넣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밥이 된 듯 해야만이 됩니다. 그렇게 난리법석을 쳐도 찌가 들어가죠.
찌가 들어갑니다. 들어간다는 얘기는 미끼가 붙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고기들이 싹 갈라져요. 거기가 밑에 움직이죠. 밑에 있는 고기들은 이제 아이쿠 이제 먹자. 이미 표면에 붙어 있던 그린젤루다의 그 효능은 다 벗겨졌어요. 올라오죠. 그쵸? 확 달라지죠. 입질이 순식간에 달라지죠. 제가 이런 기법 저런 기법을 다 보여드리는 것은 낚시하면서 무한의 경우의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경우의 수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설치고 먹지도 못하던 놈들이 찌를 쭉쭉 밀어 올리잖아요. 바로 그린젤루다의 적효죠.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 중에 하나죠. 물론 이 경우는 잡어도 똑같습니다. 피렘이나 이런 거에 있어도 똑같습니다. 이 그린젤루다의 효능은 분명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냥 맨밥 집어넣으면 또 끌고 들어가요. 그냥 끌고 가요. 맨밥을 안 쓰고 그린젤루다를 묻혔으면 찌 오르면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쓸데없는 입질이 없어지기 때문에. 더 해보겠습니다. 은행알보다 조금 크게. 자, 이렇게 달았습니다. 동그랗게. 왜 빨리 들어가게 하려고요. 빨리 들어가게 하려고 동그랗게. 자, 젤루다에 찍었고요. 녹색 젤루다에 그린 젤루다에 찍었습니다. 자, 고기들이 거기 모여야 하는 고기들이 쪼개졌어요. 쪼개졌어요. 그 틈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안 붙는 건 아니에요. 붙지만 따라 들어오질 않는 거죠. 위에서만 있고 안 따라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밑에 중간에 있는 밑에 있는 고기들이 그 밥을 먹게 되죠. 제가 하는 모든 기법들은 하나하나가 극복할 수 있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서 개발한 것들이기 때문에 선택은 본인들이 하시는 거지만 이럴 때 한번 써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효과가 있다. 입질이 달라진다. 현실적으로 보이죠. 자, 요번에도 과연 성공할는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끌고 들어가고 찌그덕거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조용해졌죠. 부지런히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근데 부지런히도 지치니까 가급적이면 회피할 건 회피하면서 낚시를 하는 거죠. 자, 입질이 시작됐어요. 이번에도 과연 많이 올라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스페이스 찌만의 찌오름입니다. 다른 찌는 또 오름이 또 다릅니다. 스페이스 기존의 몸통을 개량해서 전자탑을 올려서 민감하게 찌를 만드는 그런 새로운 모델입니다. SE750입니다.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제 제작을 하고 있으니까요. 곧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완성되려면 좀 시간이 걸립니다. 밥을 세게 눌렀더니 고기들이 계속 그린젤루다 자버테치제라는 거를 쓰면은 고기가 안 나올까봐 걱정들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일정 시간이 경과되면 싹 없어집니다. 옆으로 확산돼 버리기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큰 놈들은 그런 거에 관심도 없고요. 자, 요번에 입질을 마지막으로 보고 찌를 바꾸겠습니다. 또. 다양한 찌의 형태들이 갸름한 형태냐, 배가 나온 형태냐, 아니면 유선형이냐, 이것은 찌의 흐름이나 움직임이 다 다릅니다. 이따 보시면 배가 나온 형태의 찌가 어떻게 움직이나 한번 보십시오. 그거는 부력도 좀 낮습니다. 3.5g대입니다. 자, 이번에는 실패한 것 같습니다.
요번에 입질이 오네요. 이제 알았습니다. 그 형태로 가면 됩니다. 어떻게 밥을 쓰느냐에 따라서 입질도 오고 안 오기도 하니까 요번엔 마지막으로 밥을 크게 한번 넣겠습니다. 미끼도 마찬가지예요. 글루텐을 넣어서 쓰는 방식, 어분만으로 하는 방식, 뭐 다양하게 써요. 그 이유는 자기의 개성대로 낚시의 기법에 따라서 미끼를 달리 쓰는 거죠. 내림 낚시하는 분들, 올림 낚시를 하더라도 젤 종류에다가 사용하시는 분들, 고기들이 덜 먹게 만들죠. 바늘에 붙어서 들어가니까. 뭐 미끼를 콩알로 한다든지 크게 밤톨만하게 한다든지 딱딱하게 한다든지, 이게 다 하나의 기법들의 미끼 운영술과 채비 운영술들이죠. 자, 밥을 이번엔 크게 써서 마지막으로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4마디, 5마디 정도 챔질선까지는 올라왔어요. 밥을 다시 크게 달아보겠습니다. 어? 다 올라왔었어? 내가 늦게 봤어. 그게 밥을 크게 써서 한다는 얘기는 따라 들어오게 그 위에서 크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따라오는 고기니까 찌가 많이 올라오는 거고. 근데 이게 밥을 크게 쓰면 쓸수록 떠 있는 고기들이 난리 쫓으면서 박아버리면 밥이 다 털려버려요. 지금도 또 찍어서 써봤습니다. 자, 여기 지금 고기들이 몰려있는데 던졌습니다. 어떻게 되나 보겠습니다. 건들기가 건들겠죠? 지금 건드리고 있어요. 제자리 못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이제 공은 뺏겼어요. 추한테 뺏겨가지고 들어가고 있어요. 이번에도 충분히 올라올 겁니다. 바로 이게 낚시의 묘미예요. 낚시의 묘미는 찌맞춤, 찌, 미끼,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그걸 쓰는 당사자인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목적, 찌오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요. 뜬고기는 뜬고기를 끌고 들어가서 잡으면 찌가 많이 올라오죠. 되돌아오는 높이가 크니까요. 가라앉은 고기는 가라앉은 고기대로 밑에서 너무 바닥에 붙어 있으면 저수온기에는 또 그 나름대로의 미끼 운영술을 쓰죠. 그래서 젤루다를 찍어서 사용을 하죠. 넣는 거 위에 찍어서 또 사용을 해서 효과를 누리기도 하죠. 지금 밥을 크게 놓습니다. 아까보다. 어디 한번 올라오나 볼까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고기 잡는 낚시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분 수준으로는 잡아내고 있어요, 지금. 표층에 떠 있는 저 고기들을 피해서 미끼를 넣는 방법은 없을까? 말씀드린 대로 콩알 낚시도 하나의 그 방법이고, 밥을 아주 돌덩이 같이 해서 던지는 방법도 방법이고, 또는 지금과 같이 프레아 기법을 써서 하는 방법도 방법이고, 또 하나는 잡어 퇴치제를 찍어서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근데 다 완벽한 건 없습니다. 완벽한 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다 해보시라는 겁니다. 하시다 보면 잘 되는 게 있으니까요. 이렇게 생긴 찌들은 반응을 느리게 주고 찌오름을 부드럽게 주기 위한 찌입니다. 이런 유선형이 이중으로 돼 있는 유선형과 막대형이 겸해져 있는 이 찌 스타일은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찌입니다. 자, 찌를 바꾸고 빨리 반응하는 찌로 전환하겠습니다. 이건 무게가 또 다르니까요. 맞춰놓은 게 없으니까 바로 여기서 변형시켜서 맞춰 사용하겠습니다. 찌만 갈아 끼고, 요거는 J 스타일의 J 시리즈의 2번 몸통을 가진 55cm의 찌입니다.
탑은 바늘이 맞춰져 있는 상태로 찌를 맞추는 거는 바늘 무게를 고려하면 됩니다. 바늘 무게를. 이게 75cm의 찌가 맞춰져 있는 수심이기 때문에 오히려 찌를 더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수심을 맞출 수 있어요. 일단 찌가 맞는지부터 점검을 해야죠. 당연히 안 맞겠죠. 4.5g짜리 찌고 이건 3.5g짜리 찌니까 1g만큼 무겁죠. 자, 찌가 잠겼죠. 살살 들어가서 잠겼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늘을 달린 상태에서는 찌에 들어가는 속도를 잘 보셔야 돼요. 찌에 들어가는 게 좀 빠르죠. 빨간 마디 쪽에 들어가면서 살며시 살살 가라앉죠. 바늘 2개의 무게 정도죠. 자, 그래서 그런 무게로 맞췄고요. 요거를 다시 수심을 맞추겠습니다. 이게 10cm가 더 올라갔으니까 10cm를 더 밀어야죠. 찌가 짧으니까. 찌 들어가는 속도는 아주 이쁘게 들어가네요. 섰다가 아우 잘 맞았네요. 섰다가 딱 녹색 불 있는 데까지 들어가네요. 지금 오렌지 색깔에서 이제 들어갈 겁니다. 자, 수심도 맞췄습니다. 우리가 찌가 들어가게 맞췄기 때문에 똑같이 낚싯대 찌가 바뀌면은 밥이 떨어지는 위치가 달라서 밥을 크게 쓰셔야 돼요. 다시 제자리가 아니라서 밥을 좀 크게 써가지고 찍고 못 먹게 찍겠습니다. J-시리즈입니다. 아까 75cm고 이건 65cm입니다. 섰다 살살 들어갑니다. 찌가 거의 근차치로 갔습니다. 허심해서 조절해도 됩니다. 보면서 찌의 반응 속도가 틀릴 겁니다. 자, 반응이 있네요. 이렇게 이제 봉추 같은 경우를 사용하시면은 이렇게 변화하기가 쉬워요. 쉽게 변화를 시킬 수가. 찌를 마음대로 바꿔도 하나로 그냥 전환에 들어가시면 돼요. 금방금방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런 형태의 추 다는 봉들을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편합니다. 이건 저희가 또 다른 기능 하나를 덧댄 봉추이기 때문에 추를 사용하기에 이렇게 편합니다라는 걸 설명을 드린 거고, 또 다른 것도 하나 제가 보여드릴 게 언제 있겠죠. 이제 계속 나가면서 아주 쉽게 하는 낚시가 또 있습니다. 이번에도 밥을 충분히 적셔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통과 하나 보죠. 저거 댐벼드는 거 보십시오. 부글부글 댐벼듭니다. 밀고 가네요. 다행히 통과한 것 같긴 하고요. 들어가는 속도로 봐서는. 피해서 던져야지 않겠다.
이번엔 좀 빨리 들어가네. 약간 자리를 피해서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이제 계량형으로 나올 거예요. 밤에 아주 죽여줘요. 아니 그건 그대로 쓰면서 이건 이거대로 느낌이 다르니까요. 올리다 빨았습니다. 그래도 밥은 통과해서 무네요. 참마 가만히 있어. 바로 빼줄게. 통과하면 물거든. 자, 어디 보자. 또 댐벼드네. 또 댐벼드는구나. 자, 지금은 J 시리즈 65cm입니다. 이게 J 시리즈, 엔젤 J 시리즈 상당히 핫한 상품 중에 하나죠. 몸통이 2번입니다. 65cm는 3.3g, 55cm는 3.5g 되죠. 자, 통과했어요. 이제 입질 허네요. 바닥으로만 들어가면 입질을 허죠.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자, 밀어 올려 봐라. 한 번 더 시도하고요. 이번에는 콩알을 하나 달아보겠습니다. 콩알. 집어밥을 프레아로 달고 프레아 기법용 미끼를 쓰고 그리고 다 썼네. 미끼에다가 섞어서는 가급적이면 쓰지 마세요. 애따 먹어라 이놈아. 또 한 번 댐벼봐라. 밀고 들어갔어요. 우측으로 밀고 가버렸어요. 오늘도 역시 뭐 조금 원하는 입질을 몇 번은 봤지만은 제가 기대하는 것만큼의 조항은 아닙니다. 뜬 고기들이 하도 설쳐대니까 바닥의 고기들이 먹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뭐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다양한 걸 썼는데 그럴 때마다 약간씩의 효과는 있지만 반복해서 사용하면 똑같은 결과가 또 나오고 그래서 상당히 힘든 낚시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먼저 막대형에 가까운 스페이스형 찌, 우주선 같이 생겼다 그래서 스페이스형의 찌로 했었고 그때 찌 몸통으로 찍는 걸 몇 번 보셨죠. 두 번째, 찌를 바꿔서 지금 J형 시리즈의 보통 동그란 형태의 찌를 지금 썼는데 원하는 거 지금 못 만들고 있어요. 끌고 가는 고기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더 정확하게 하는 하나의 방법을 제가 개발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대컨대 바로 입질이 달라질 겁니다. 일명 2단 바늘채비입니다. 2단 바늘채비. 두 개의 바늘 중에서 하나를 자릅니다. 이게 봉추만이 가능한 채비법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바늘을 뒤에 매디를 져서, 자른 바늘을 매디를 져서 다른 낚시에선 적용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위에 링, 봉추 주봉의 밑에 링, 요 위에 있는 거에 링에 바늘을 매듯이 똑같이 달아줍니다. 5cm 목줄을 해서 마술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보시면은 이건 처음으로 공개해 드리는 겁니다. 바늘의 형태가 이렇게 바뀝니다. 윗바늘 5cm로 해서 살짝 눕게 만들었고요. 밑에 바늘 이렇게 외바늘입니다. 여기도 5cm 정도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이건 상관이 없고, 이렇게 이 형태로 해서 낚시를 합니다. 찌맞춤은 그대로죠. 자, 윗바늘은 지금 바늘이 약간 펴진 듯 해서요, 등을 잡고 꺾어줍니다. 그러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바늘이 이 상태가 됩니다. 자, 달아보겠습니다. 미끼밥은 밑에 답니다. 집어밥은 위에 답니다. 바로 바꿨죠. 이게 제가 봉추에서 적용하는 2단 바늘채비, 2단 바늘채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최근에 임상을 계속해서 테스트를 해가지고 괜찮다라고 판단이 났습니다. 이렇게 되죠. 밥이 2단으로 되죠. 근데 윗봉 링에다가 바늘을 하나 맸다라는 게 다른 겁니다. 밑에 봉, 보조봉에 붕어 달린 보조봉이 하나 원래 있는 거에서 잘라서 하나를 위에 바늘, 위에 봉 밑에다가 달아줍니다. 지금은 녹색 젤루다를 안 묻혔어요. 고기들이 많이 빠져나가서. 자, 들어가고 안작을 했고, 입질이 조금 달릴 겁니다, 이거. 이런 채비는 예전에 제가 얘기했던 에코맨 채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자갈밭 또는 뻘바닥, 자갈바닥, 뻘바닥, 요철이 심한 곳에서 낚시할 때 상당히 좋습니다. 그것을 여기다 대입을 시킨 겁니다. 봉추에다. 그래서 바늘이 두 개의 창을 가졌지만 각기 역할이 다릅니다. 고기의 걸림의 확률이 좋습니다. 봉추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한번 시도해 보셔도 되는 그런 채비입니다. 간단하게 되니까요. 바늘만 위치를 바꿔주시면 되니까요. 찌 올라오는 게 다르죠. 이랬습니다. 찌 올라오는 게 다릅니다. 이렇게. 지금 못 잡았지만 찌 올라오는 게 확실히 달라지고 입질 자체가 깨끗합니다.
젤 작업 퇴치제에 묻혔습니다. 그린 젤로다에다 발라서 해봤습니다. 자, 거기다 맞춰. 응? 달라지죠. 입질이 아까 보시지만 찌가 멋지게 올라와요. 근데 제가 늦어가지고 타임 못 맞췄고요. 이제 볼까요? 자, 두 번째 밥이 들어갔어요. 이거. 자, 올라오죠, 올라오죠. 저 벙벙 그런 거 그건 채도 나옵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올라오고요. 제가 봐서 한 번 더 올라올 것 같아요. 좀 세게 눌러놨기 때문에. 밥을 크게 써서 밖에 없지 뭐. 아유, 댐비건 말건 크게 써서 놓이지 뭐. 아이 자식들아, 저리로 가. 아이 이 새끼들 달려와. 밥이 들어가면. 돌을 만들었다 이놈들아. 돌 만들었어. 돌. 너희들하고 힘들어서 못하겠다. 아이고 또 끌고 가. 없는데도 따박따박 불러서 잡아야지 재밌는데. 난리지 뭐. 찌 안 들어가는 거 봐. 또 먹었다. 아이 참. 에이, 또 따먹었다. 저 정도면 다 털렸어. 그건 반칙이다. 아이고 저 새끼들. 통과를 못하네. 통과를 못해. 요번엔 통과했나 보네. 아이고, 뭔데 그렇게 끌고 가냐? 아이고, 얼마나 큰 놈이길래 그렇게 막 끌고 가? 뭐야? 나오겠지 뭐. 몸뚱아리 걸린 거 아니야? 그렇지. 몸뚱아리 걸렸지. 지나가다가 까불다가 뜬 바늘에 걸렸지 뭐. 일로 나와. 아이고 싫어. 오늘도, 아이고, 오늘도 고기한테 시달리는구만.